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수계수 이계 미분 방정식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변수계수 미분 상수계수 제차 미분 방정식은 무조건 풀려요. 그런데 상수계수 제차 이계 미분 방정식은 얘는 무조건 풀려요. 그런데 변수계수의 경우는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풀리는 경우만 모아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수계수니까 y의 2' 플러스 a의 y의 프라임 플러스 b의 y는 0 제차죠. 상수계수 이게 미분방정식을 생각을 해준다. 자, 이제부터는 이계 미방수부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dy dx라고 하는 이 친구를 그냥 미분이라는 친구를 y에게 한번 걸어줬다. 오케이? 이때 d라고 하는 친구는 함수에 걸리게 되는데 얘를 미분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y를 두 번 미분했다도 필요하죠. 그래서 d제곱 y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은 d의 제곱, 그래서 d의 제곱에 y 플러스 a배의 dy 플러스 b배의 y는 0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결국 d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를 y에다 걸어준 분배 법칙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은 속칭 얘기하는 이 D하고 관련된 2차 방정식 구조죠, 지금. 여기 연산자 부분이 D에 대한 2차 방정식 구조가. 자,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체킹하게 되는 것이 결국 판별식이죠.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따라서 이게 상수계수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는 결국 이 A, B가 어떤 종류의 판별식을 갖다가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첫째, 자, 첫 번째 케이스로 이것에 대한 판별식, 즉 판별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이것이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케이스. 자, 이런 경우에는 얘가 항상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은 d-알파, d-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때 알파, 베타는 실수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구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다르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러면은 이 형태는 우리가 d-베타 우선 만약에 얘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d-베타에 의해서 y가 죽는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dy dx는 베타 y 이런 형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y는 바로 뭐냐면 익스포넨셜 베타 x 꼴이면 되죠, 그죠? 이런 꼴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접어두고, 그러니까 저장해두고, 오케이? 두 개 찾아야 되죠. 1차 독립인 두 개를 찾아서 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처럼 하나 담아두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이제 하나 더 담으면 되죠. 이제. 우린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그 두 개가에 대한 론스키안을 체크를 해서 제대로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하나 담아뒀어요. 그럼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자리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얘가 상수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d-베타, d-알파 y 이꼴 0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d-알파에 의해서 죽어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아까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이거랑 요것에 의해서 죽는 이 친구 그건 뭐가 되겠죠? 엑스포넨셜 알파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두 개를 장바구니에 우선 담아놓읍시다. 자, 편의상 담아놓은 이 두 개를 하나는 y1, 하나는 y2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y1과 y2가 론스키안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오케이고, 그죠? 그대로 결제하기 누르면 되는 거죠. 결제하기 누르면 바로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에 대한 론스키안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럼 론스키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요? 익스포넨셜 알파 x 또 하나는 익스포넨셜 베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랬더니 한 번 미분하니까 알파의 익스포넨셜 알파 x, 한 번 미분하니까 베타의 익스포넨셜 베타 x. 오케이? 얘 행렬식을 구하면은 이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익스포넨셜 알파 플러스 베타 x. 자,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지수함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근이 안 생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베타하고 알파는 같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론스키안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론스키안이 0이 아니니까 이제 결제만 하면 되죠. 결제를 해서 답은 y는 c1 exponential alpha x, c2 exponential beta x 이렇게 답이 결정됩니다. 그럼 c1, c2는 이건 초기 조건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막 이것만 갖고도 수십 문제씩 막 레포트를 내주고, 오케이? 막 초기 조건 막 달리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래서 학부 2학년 과정에서 수렴을 된다. 수학과 미분방정식을 수강시청에서 들었을 때는 이 단순 계산이 레포트 제출하느라고 바쁘죠. 그냥 조그만 한 바닥 챕터 끝나도 문제가 한 30개쯤 넘어가요. 또 한 바닥 넘어가면 또 문제가 또 한 30개쯤. 다 숫자만 바꾸면 다음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아니면 다음 초기 조건에 대해서 다음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미방 뭐가 있을까요? y2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 이런 형태. 이것은 d제곱 마이너스 1 y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d 마이너스 1 d 플러스 1의 y는 0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근인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답은 y는 c1 exponential x 1x c2 exponential 마이너스 c1, c2를 거꾸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인 경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요. 그죠? 판별식이 음수래도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두 근의 속성이 복소수가 되죠. 그죠? 두 근은 복소수면서 동시에 켤레인 복소수가 되죠. 근의 공식으로부터.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d 마이너스 알파 역시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베타 y 이꼴 0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한 근 알파가 p 플러스 qi라면 오케이? 또 다른 근 하나는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켤레인 두 근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일단 솔루션 y는 뭐가 돼요? c1의 exponential alpha x 더하기 c2의 exponential beta x예요. 자, 이것은 c1의 exponential p 플러스 qi x 더하기 c2의 exponential p 마이너스 qi x.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에 따라서 얘는 결국 뭐가 돼요? exponential px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c1의 exponential iqx c2의 exponential minus iqx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exponential I 세타라고 하는 친구를 봅시다. exponential I 세타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가 돼? 테일러 전개를 시키면 1 플러스 I 세타 2 팩토리얼 분의 I 제곱 세타 스퀘어 3 팩토리얼 분의 I 3승 세타 3승 뭐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가 되겠죠. 자, 근데 I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어? I는 4에 대한 4의 배수에 대한 사이클릭 서티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정석책 그 복소수 부분 배울 때 보면은 이게 몇 년도 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보기에 I의 2021승을 구하라 그러면은 2021년도 정석이고 내년도 정석책은 I의 2022승을 구하라. 아주 쪼잔하게 그런 식으로 요새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매년 그 수치만 바뀌었다. 자, 그래서 I가 갖고 있는 I는 거듭 제곱을 시키게 되면 실수 또는 순호수 둘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 플러스 I 세타, 얘는 마이너스의 세타 스퀘어 오버 2 팩토리얼, I 3승은 마이너스 I의 자, 이런 식으로 I 있는 것과 I 없는 것이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가 돼요. 자, I 없는 것만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제곱 브라브라브라. 그 다음에 I 있는 거 I로 묶어내면은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3승. 바로 얘는 누구냐? 코사인 세타의 테일러 전개고 얘는 사인 세타의 테일러 전개죠. 따라서 exponential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식을 쓰면은 여기서는 exponential px하고 C1에 얘가 코사인 qx 플러스 I sin qx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기다 exponential 만약에 마이너스 I 세타를 해주면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갔는데 그럼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주는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오케이?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따라서 그 다음은 C2의 코사인 QX 마이너스 I 사인 QX 자,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솔루션 Y는 exponential px의 가로 열고 코사인에 붙어 있는 게 C1 더하기 C2의 코사인 QX 그 다음에 C1i 마이너스 C2i의 사인 QX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C1, C2는 나중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할 값이니까 얘를 새로운 C1 tilda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얘를 새로운 C2 tilda로 바꿔도 상관없죠. 따라서 켤레 복소수의 두근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의 모습은 뭐가 된다? exponential의 실수부 x 다음에 C1 tilda의 코사인 QX 플러스 C2 tilda의 사인 QX 자, 우리가 유도하느라고 처음에 C1, C2를 저렇게 설정해서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 틸다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정계수일 뿐이니까, 그죠? 나중에 초기 조건을 집어넣으면 숫자로 확정될 그런 값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인 이런 케이스. 요건 이제 물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이미 배웠겠지만은 감쇄 좋아진 동자, 그죠? 혹은 예를 들어서 감쇄가 없는 그냥 좋아진 동자도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리 역학에서 했던 예들을 생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2 프라임 플러스 2배 y 프라임 플러스 2배 y는 0.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은 d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2y는 0. 그리고 근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일반적으로 지금 근해 공식에서 짝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그죠? 이것이 두 개의 근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p가 마이너스 1, q가 1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솔루션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 c1 코사인 x c2 사인 x. 자, 이런 비슷하게 풀리는 예가 바로 검세 좋아진 동자죠. 그죠? 일반적으로 역학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특별한 경우에 또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y의 2'이 더하기 리비 y는 0이다. 이렇게 y''이 없는 경우, 이것이 바로 좋아진 동자 모델하고 관련되는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d제곱 플러스 4의 y는 0. 요것에 근 두 개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것은 0 플러스 마이너스 2i니까 p가 0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y는 exponential 0x 가로 열고 c1 코사인 2x c2 사인 2x. exponential 0x는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 이 경우는 c1 코사인 2x c2 사인 2x. 즉 코사인과 사인의 중첩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용수철에 매달린 추의 운동, 공기저항이 없을 때 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박스 속에 갇힌 문제, 오케이? 그런 문제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가 된다는 것을 염두하시죠. 자, 이제 남아있는 케이스는 바로 중군을 갖는 케이스예요. 항상 중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강조했지만 중군은 근이 하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보면 꼭 괄호가 있어. 근의 개수목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괄호 열고 중군은 하나로 간주한다. 그죠? 그 말이 없으면은 중군도 근을 두 개를 갖는 케이스예요. 우연히 근이 같아진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이 꼭 있어가지고 근의 개수를 분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수능에서 걸어놓고 많이 나왔죠. 그래서 중군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사실은.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y2' 플러스 세 번째 케이스로서 ay', by 꼴 제로가 이게 중군 케이스가 되는 경우에는 a제곱이 4b인 경우인데,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의 어떤 근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d 마이너스 어떤 알파의 제곱 y는 0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d 마이너스 알파와 d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리를 바꿔도 또 d 마이너스 알파야, 그죠? 그래서 하나는 구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안 구해져. 다시 말해서 내가 장바구니에다가 y와는 exponential 알파 x를 넣었어. 그런데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장바구니에 또 하나를 넣을 y2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방정식 이론이 처음 등장하고 중군인 경우에 일반회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자, 미분방정식이라는 이론 자체도 수학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리카티라고 하는 수학자가 결국은 그 중군인 경우에 그럼 exponential 알파 x, exponential 알파 x 똑같이 두 개를 넣어서 1차 결합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안 돼요. 왜? 종속이 돼버리니까. exponential 알파 x. 그러니까 얘랑 1차 독립이 되는 y2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리카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수학자는 이 리카티의 방법은 뭐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하나의 해를 알 때, 즉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하나의 해를 알 때 또 하나 넣어야 될 그런 친구는 원래 는 거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하면 된다.
이것이 리카티의 방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y2라는 친구는 y1이라는 친구에다가 어떤 ux라는 함수를 곱해서 이 ux를 1이 아니도록 찾으면 되는 거죠. 저게 1이나 2나 숫자가 나오면 안 되고 숫자가 아닌 함수 하나만 u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리카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y1이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u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쉽게 풀린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y1이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을 전개해 보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y의 두 번 미분 마이너스 2배 알파의 y의 한 번 미분 플러스 y제곱의 y는 0이죠. 자, y1이 얘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y2가 얘를 만족하도록 u라는 친구를 결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러려면은 y2의 두 번 미분해서 여기도 y2일 때 여전히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y2의 미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u의 미분 y1 플러스 u의 y1의 미분. 오케이? 그 다음에 y2의 두 번 미분은 u를 두 번 미분하고 y1 그대로 2배 u의 한 번 미분 y1의 한 번 미분 그리고 u는 그대로 있고 y1의 두 번 미분 이것이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y2의 두 번 미분은 u의 두 번 미분 y1 2배 u의 미분 y1의 미분 u배 y1의 두 번 미분 빼기 2배 알파의 y2의 한 번 미분이니까 u의 미분 y1 마이너스 2배 알파의 u배 y1의 미분 플러스 알파 제곱의 u배의 y1 이퀄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야,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u에 비례하는 항을 봅시다. u에 비례하는 이 파란색 밑줄 그은 항을 보면은 요 u에 비례하는 항이 y1 2 프라임 빼기 2 알파 y1의 프라임 플러스 알파 제곱 y1. 그런데 y1도 얘를 만족하니까, 그죠? y1이 이 미분 방정식 만족하죠, 그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그래서 이놈이 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u의 두 번 미분 y1 자, y1을 이제 exponential alpha x 넣읍시다. exponential alpha x 그 다음에 2배의 u의 프라임 y1의 미분은 알파 배의 exponential alpha x 마이너스 2배의 알파의 u의 미분 exponential alpha x는 0. 그러면은 결국 이거랑 동류항이 돼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u의 두 번 미분은 0이다. 그러니까 u의 두 번 미분은 0이다는 앞선 첫 번째 스토리에서 우리가 y2 프라임은 네모 x 플러스 세모 꼴이라고 얘기를 했죠. u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미정계수는 다 C1, C2 결정될 거니까 1차 결합에서 여기에서 제일 간단한 거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수가 아닌 거. 상수가 아닌 1차 함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은 정비례 x죠. 그래서 u를 x로 선택해 주면 돼요. 굳이 얘를 2x로 선택할 필요도 없고 3x 더하기 7로 선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바로 이 y2는 뭘로 선택을 해주면 된다? exponential alpha x에다가 x를 곱한 이러한 형태로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제는 장바구니에 두 개가 담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결제하기 전에 마지막 체크해야 될 일은 바로
론스키안 체크. 그래서 이들이 1차 독립이냐 아니냐를 론스키안 체크를 해주라는 거죠. 이것은 exponential 알파 x, x exponential 알파 x. 위에 거 미분하니까 알파 베이에 exponential 알파 x, 아래 거 미분하니까 exponential 알파 x 플러스 알파 x exponential 알파 x. 이들의 행렬식의 값을 구하면 exponential 2 알파 x, 알파 x exponential 2 알파 x 빼기 알파 x의 exponential 2 알파 x. 얘와 얘는 캔슬 될 거고 남아있는 것이 exponential인데 지수함수는 죽었다 깨놔도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론스키안이 0이 아니다. 그 얘기는 리카티가 구한 x exponential 알파 x는 exponential 알파 x와 1차 독립의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바구니에 담긴 두 개가 결국 1차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결제하면 되죠. 그래서 저놈의 1반에는 그리고 C1 exponential 알파 x, C2의 x의 exponential 알파 x 이것이 된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배웠어요. 임계 감쇄 진동. 그죠? critical damping에 대해서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역학 무슨 책으로 했는지 몰라도 어느 역학을 하든지 간에 교재랑 상관없이 이러한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의 2' 플러스 4배 y' 플러스 4배 y는 0. 이것은 d 플러스 2의 제곱에 y는 0. 그죠? 따라서 일반에는 C1 exponential minus 2x, C2의 x의 exponential minus 2x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공부한 내용이다. 그냥 세 개만 풀어보죠. 그래서 이렇게